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재시도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일단 성공해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오바마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처 법안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좌초됐던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다시 한번 상원에서 시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토론하는 동의안이 상원 표결에서 50대 50 가부동수가 나왔으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가결시켰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과정에서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등장해 찬성표를 던진 후 미국민들을 위한 상원의 회복을 역설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시도하려는 동의안이 진전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힘든 여정에도 용감한 행동을 보인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를 놓고 연방 상원에서 다시 본회의 토론을 갖고 표결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여름 휴가에 가지 말라는 통첩성 압박을 받고 긴급 행동에 나서 가까스로 상원 재시도를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상원 토론에서 어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안이 채택되고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최종안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최신판으로 오바마 케어 전체가 아니라 가장 인기 없는 건강보험 의무화와 무보험자 벌금 부과 조항만 폐지하는 법안부터 가결시키려는 새 전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만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에 보다 광범위한 조항들을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 가결안과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나 상하원에서 각각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 대체안이 탄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르면 내년에 실전 배치하고 미 본토까지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새로 평가하고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르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추가 ICBM을 시험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후 통제 기술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고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당초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내년 중으로 새로 평가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 중에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실전 배치해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새로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첫 ICBM을 분석한 비밀평가에서 김정은 정권은 믿을만하고 핵공격 능력이 있는 ICBM을 이르면 내년 중에 생산해낼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내년 중에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 본토의 서부 일부 지역까지 핵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초비상이 걸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이 같은 새 평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시기를 당초 2020년으로 예측해온 것에서 2년이나 앞당긴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국 DNI의 스콧 브레이 동아시아 담당 부서장은 북한의 최근 첫 ICBM 시험으로 미국의 판단이나 타임라인을 재설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서 남은 과제는 대기권 재진입 후에도 유도 통제를 유지하는 기술인데 곧 이를 시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최근의 준비 상태로 볼 때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추가 ICBM을 시험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후 유도 통제 유지 기술 등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진전되고 미국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2년이나 앞당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책도 초강경 모드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최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 체제 교체 없이 김정은만 축출하는 방안을 공개 발언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등에 세컨더리 제재를 취하고 다음 달 말부터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예고하는 등 대북 압박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해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이들 세 개국에 대해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북한 제재 법안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법안들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공화당 출신 아놀드 스웨스네거 전 주지사도 동참해 브라운 주지사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장 법안에 대해 오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20년 완료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30년까지 효력이 연장됩니다. It's about the world, and California is leading that world in dealing with the principal existential threat that humanity faces. And you're here witnessing one of the key milestones in turning around this carbonized world into a decarbonized, sustainable future. 최종 서명식 장소에는 케빈 딜레온 주 상원 의장을 비롯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도 참석했는데,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최고의 환경 법안 중에 하나라며 지지한 바 있습니다. And it shows also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America did not drop out of the Paris Agreement. America is fully in the Paris Agreement. The states and the cities in America, the private sector, the academic sector, the scientists, everyone is still in a Paris Agreement. There's only one man that dropped out. But America did not drop out.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한도와 가격을 정해놓고 공해 유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수십억 달러의 세입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샌프란시스코와 LA 간 고속철도를 놓는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확장 법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광범위한 그룹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정의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